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내란 종식과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정청래 후보가 61.74%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강력한 개혁 당대표였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오늘 전당대회에서도 앞서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싸움 없이 승리 없고 승리 없이 안정은 없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기며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대의원 투표에서 앞섰지만 최종 득표율은 38.26%에 그쳤습니다. 경선 막판 치열했던 신경전을 의식한 듯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박찬대와 정청래, 정청래와 박찬대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강하다며 새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 대표는 빠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오늘 당선된 뒤에도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위헌 정당 심판 청구도 거론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정 대표에게 협박을 멈추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 종식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정 대표는 201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더욱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줄곧 국민들로부터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는 비난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정 대표는 앞서 현재 법무부가 제소권을 가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치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극우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위헌적 쿠데타를 옹호한 반헌법 세력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 등 반탄 세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시위대를 옹호하고 격려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가담한 모두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네, 어제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특검이 이르면 모레 이번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재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2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부가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말을 끊으며 협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늘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그럼에도 수사 재판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대통령 관절을 요새로 만들어 번번이 거부했고 내란 특검도 3차례 강제 구인을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귀를 의심했다며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인력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 재집행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검이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집행 때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교도관이 직접 신체 접촉을 감수해서라도 끌어내는 방식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오늘 특검 측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를 발송했는데 재집행을 대비한 조치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정상회담 관련 준비를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미국 주요 상원 의원들과 앤드류 베이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좋은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 아직 정확한 회담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미 일정은 복잡다단한 국내 일정의 정리도 있고 그리고 외교 문제라 양국의 조율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일정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다음 달 유엔 총회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날짜를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밝힌 대로 2주 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오는 15일 광복절 예정된 국민 임명식 등을 고려하면 회담은 8월 둘째 주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인 여름 휴가를 맞아 오늘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곧바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세부안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상 전략도 살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